오늘 첫 번째 이슈로 한번 넘어가겠습니다. 우선 어제의 결과부터 한번 좀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감독님 한번 어제 결과들 한번 표를 한번 띄워줘 보실까요? 어제 보시면 서울시 교육감 선거 이건 안타깝게 50대 45로 패배했습니다. 사실 뭐 강남 벨트하고 이쪽 빼고는 대부분 지역에서 용산 빼고는 대부분 지역에서 패배를 했는데 제가 뭐 여러분들한테 몇 번 얘기해 드렸듯이 일단 투표율이 너무 낮았고요. 그리고 또 사실상 이제 후보 단일화가 되지 않았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 이제 서울시 교육감 선거는 안타깝게 넘겨줬지만 그나마 다음에 우리가 또 2년밖에 안 남았으니까요. 다시 가져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강화군수 선거 보시면 우리 국민의힘의 박용철 후보가 50.97% 그리고 민주당 후보가 42.12%, 우리가 한 9%포인트 네. 정도로 이겼네요. 자, 곡성 같은 경우는 뭐 민주당이 일단 이겼고요. 그다음에 영광은 민주당이 이기긴 했지만 굉장히 민주당에게는 안 좋은 결과입니다. 뭐냐면 바라보시면 진보당이 30%예요. 즉 민주당이 호남에서 과반을 넘지 못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진보당이 30%, 조국혁신당이 3등을 했어요. 자, 이런 결과를 냈습니다. 자, 우리가 가장 관심이 있었던 부산 금정구청장 선거. 어떤 여론조사에는 질 것이다라는 여론조사도 있었어요. 네. 근데 어제 개표함을 연과 동시에 한 번도 뒤처지지 않고 네. 전 지역에서 모두 다 이겼습니다. 즉 윤일원 후보가 60.29%, 김경지 후보가 39.7%. 참 큰 차이로 이겼습니다. 네. 네. 우리 지호님 저 결과 오늘 뭐 예. 기분 좋으시죠? 아, 뭐 어젯밤에 진짜 그냥 좀 일찍 잤어요. 네. 네, 일찍 자고 아침에 이제 상쾌하게 일어났습니다. 근데 저희가 이제 어제 그 저 정도 차이가 날 거라고 최종적으로 확인을 했었는데 네. 사실상 저희 목표치는 뭐였냐면은 두 자릿수만 이기면 좋겠다. 두 자릿수. 아, 그러니까 10%, 11 뭐 그러니까 이게 왜 그랬냐 하면은 저희 당에서 자체 조사를 3번을 했습니다. 처음에는 야권 단일화 하기 전에 했는데 해보니까 2위하고 격차가 한 10% 정도 나더라고요. 네. 근데 야권 단일화 되기 직전인가 뭐 했는데 그때는 그 만약에 가상 대결을 해봤죠. 네네. 뭐 저기 조국당 후보로 될 어허. 경우랑 민주당 후보로 될 경우랑 그 가상 양자 대결을 해본 거죠. 네네. 그랬더니 이제 김경지 후보가 그 경쟁력은 더 있어요. 있는데 그러면 김경지 후보로 그 단일화됐을 때 우리 후보랑 보니까 오차 범위 내로 들어온 거예요. 네네. 그러고 나서 10월 6일 날 실제 야권 단일화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까? 그 직후에 또 저희가 조사를 한번 돌려봤거든요. 네네. 야, 근데 지금 이제는 말할 수 있다. 어허. 와, 2.1% 지는 걸로 나왔어요. 2.1% 물론 오차 범위 내지만 그러니까 야권 단일화에서 쫙 치고 올라가고 우리는 그냥 악재가 막 쏟아져 맞아요. 내려오고. 평균이 그때 나왔죠 이제. 네. 그러니까 뭐 그 좋다는 금정 땅에서 암만 야권이 단일화되더라도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을까? 네. 가슴이 철렁하더라고요 정말. 가슴이 철렁하고 그래서 안 되겠다. 근데 또 너무 뭐 곤혹스러워하거나 이런 걸 또 바깥으로 보이면 안 되지 않습니까? 네네. 선거라는 게 포크페이스를 유지하면서 해야 되니까. 그래서 이제 한동훈 대표가 이제 내려가서 마지막 날 밤 12시 직전까지 집중 유세를 한 것이고요. 그리고 뭐 꼭 그 선거만을 위해서 한 건 아니지만 네. 이른바 이제 이 여당 속 야당 역할 그 목소리 네. 윤 대통령과 다른 목소리 이거를 분명하게 내기 시작한 것이죠. 네. 그 전부터도 냈는데 조금씩 더 이제 이렇게 키워간 것이고 그래서 저희는 그래서 막판에는 분위기가 많이 호전이 됐습니다. 많이 호전이 돼서 이길 것 같다. 이길 것 같은데 한 10% 두 자리 정도로만 이기면 대박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어제 표를 이제 그 개표를 시작하고 나서부터는 야, 이거 지난번 총선 때 백종원 의원이 4월 총선에서 13% 이겼거든요. 13.25%포인트. 예, 그러니까 부산 18개 지역구 중에서는 상당히 많이 이긴 축에 속하거든요, 네네. 저게. 네. 그런데 그거를 이제
투표 한 20% 개표율 20% 30%니까 야 이거 뛰어넘을 수도 있겠다. 이렇게 된 거예요. 제가 이제 선거를 오랫동안 취재를 해왔지만 사실 이 여당에게 이렇게 악재가 많은 선거는 없었습니다. 네. 자, 우선 대통령 지지율이 뭐 20%대였고요. 또 거기에다가 명태균 이 녹취록 뭐 그다음 명태균 이야기로 그냥 온 언론이 다 도배를 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또 김대남 또 녹취록도 네. 있었고요. 자, 그러다가 이제 뭐 여러 가지 악재들이 겹치고 겹쳐서 사실은 여당에게 유리한 악재는 전혀 이 호재는 호재가 없었어요. 없었어요. 더군다나 의료 사태라든지 뭐 주변 그다음 경제 문제라든지 사실은 굉장히 안 좋은 상황이었습니다. 네. 저는 솔직히 내심 질 줄 알았어요. 왜냐하면 이 제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경험칙상으로 보면 이 선거에서는 질 수밖에 없다. 왜냐 지금 여당한테 유리한 이슈가 하나도 없다. 하나도 없어요. 자, 근데 딱 하나 유리한 이슈가 있다. 그건 뭐냐? 한동훈이다. 저는 그 이슈 이외에는 이 선거 이길 수 있는 이슈는 없다. 그 뭐냐면 선거라는 게요. 물론 현실에 대한 판단도 있겠지만 네. 문제는 미래에 대한 어떤 가능성 이것 또한 이제 보여주는 것이거든요. 그렇죠. 선거라는 게 그렇습니다. 네. 특히 저는 이번에 금정구민들의 어떤 선택은 현재보다는 네. 미래에 대한 선택이 저는 굉장히 많았다. 그렇죠. 그 미래가 뭐냐? 네. 자, 아마 제가 볼 때는 소위 친윤들이나 예전에 김기현 대표나 이런 사람들이 있었을 경우에는 선거 전략을 당정 일치로를 내세웠을 거예요. 그렇겠죠. 네? 그렇겠죠. 자, 우리 대통령실과 우리 저 당은 하나입니다. 하나예요. 우리 하나 똘똘 뭉쳐서 갈 겁니다. 뭐 이런 식의 선거 운동을 펼쳤을 거예요. 그게 바로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였거든요. 맞습니다. 근데 국민들이 지금 느끼기에는 지금 이 정부가 너무 내 마음에 드는 일을 못하고 있다. 못하고 있는데 좀 회초리를 좀 때려주라. 잘하라고. 자, 우리가 기본적으로 보수긴 하지만 그러나 이 정부가 너무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 목소리를 좀 내주라. 누구라도. 그렇죠. 바로 그 회초리를 좀 때려주라. 네. 바로 그 회초리를 든 사람이 한동훈 대표였어요. 네. 자, 그러면서 한동훈 대표가 연이어서 김건희 여사에 대한 이슈를 쭉 제기했을 때 친윤들이 뭐라고 그랬냐면 야, 이건 내부 분열을 위하는 거다. 저렇게 했다가는 우리 다 망한다. 어디 지금 이 차별론을 내거냐. 선거 정말 초보가 아무것도 모르고 저런 선거 운동한다. 선거 망치게 생겼다고 소위 그랬어요. 선거 망친다고 네. 저 참 4선 5선 되는 그 의원분들께서 네. 그렇게 주장을 했어요. 아유, 네. 저런 식으로 어떻게 선거 운동하냐. 역시 초짜야. 역시 자해행위다 초보야. 뭐. 이 지금 당과 합해했는데 왜 저래? 라고 했습니다. 근데 결과는 어떻게 됐죠? 네. 바로 민심을 정확히 파고 들어간 거예요. 그렇죠. 감독님 그 부산 금정 유권자의 반응 제가 지금 하나 올린 거 좀 띄워주세요. 이게 보니까요. 그래서 저희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차별화, 여당 속 야당 역할에 대해서 새로운 가능성과 희망을 보고 거기에 힘을 모아주신 것이다. 저희들은 그렇게 보고요. 네. 방금 현종님이 얘기한 것처럼 강서구청장 때와 같이 당정 일체 노선으로 갔으면 무난하게 졌을 겁니다. 네. 저 나오네요. 예, 저 차영경 씨, 저 부산 금정구 주민이신데 네. 예, 제가 볼 때는 2번이 될 것 같다. 이건 이제 선거 전에 네. 예, 그 언론사에서 인터뷰한 건데 채널A죠, 저기. 예. 2번이 국민의힘 아닙니다. 네. 아닙니까? 저는 솔직히 한동훈 대표 보고 찍는 거예요. 네.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그 차별화에 대해서 여당 속 야당 역할을 하겠다고 하는 그 목소리에 대해서 호응을 해 주신 거예요. 네. 바로 그 지점이에요. 우리가 뭐냐면 제가 말씀드리지만 보수는요. 늘 새롭게 본인들이 스스로 깨어납니다. 네. 즉 스스로 발전하는 힘이 있어요. 즉 보수들은요. 잘못된 거 잘못됐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네. 절대 잘못된 거 우리는 절대 잘못 안 했어. 우리가 뭐 잘못했어. 그런 이야기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저 진보 이 사람들 보면 아무리 잘못해도 잘못했다는 이야기를 안 해요. 안 하죠. 자, 그런 게 특징입니다. 그리고 목적을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아야 된다라는 게 저 사람들 생각이에요. 근데 우리 보수들은 그렇게 못해요. 그렇죠. 우리는 아닌 건 아니다 하는 네. 거고 옳은 건 옳은 것이고 그렇게 대한민국에 쭉 발전을 해왔던 게 보수의 힘이에요. 저는 그래서 지금의 이 보수 지지자들이 생각하는 게 뭐냐면 우리가 이런 식으로 예를 들어서 대통령이 못하고 있는데 정부가 못하고 있는데 뭔 소리야 지금 우리 잘하고 있는데 대통령 방어해야지 대통령 뭐 전부 다 보호해야지 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가 잘하도록
좀 더 매를 때려야 되고 좀 더 추동을 해야 되고 그리고 뭔가 이거보다는 잘할 수 있다라는 가능성을 보여줘야 되고 이런 걸 해야 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바로 보수 지지자들이에요. 그렇죠. 이렇게 생각해 보면 될 것 같아요. 지금 저희 당에서 또 이 보수 우파 진영에서 이재명 공격할 때, 민주당 공격할 때 제일 많이 쓰는 단어가 뭐죠? 방탄 아니에요, 방탄. 방탄이죠. 예. 민주당은 이재명 방탄당이다. 예. 그리고 이재명이 대선 떨어지자마자 바로 저 송영길 지역구 받아갖고 나가고 또 바로 당대표 나가고 뻔뻔해요. 또 뭐 하고 이 모든 것이 방탄을 위한 거다. 네. 이재명 사법 리스크의 방탄 조끼를 뭐 2겹, 3겹 뭐 이렇게 입혀주기 위함이다. 그래서 우리가 민주당은 사당이다. 이재명 방탄당이다. 이렇게 얼마나 목청 높여 얘기해 왔습니까? 네. 그렇다면은 김건희 여사 문제 안타깝지만 이 민주당 사람들이 이재명 방탄 치는 것처럼 똑같이 방탄 치면 우리가 뭐가 되겠습니까? 네. 그러면 거기에 보수와 저 좌파의 무슨 그 차별성이 없죠. 차별성도 없고 말이죠. 네. 우리도 그럼 내로남불 아니에요. 네. 이재명이 그거 할 때는 방탄당이라고 해놓고 우리는 무조건 뭐 김건희 여사 문제만 나오면 다 카바쳐야 되고 그 내로남불 아닙니까? 네. 문재인 정권이 87년 이 지금 현재 육공화국 대통령 직선제 되고 나서 계속 그 정권 교체 4번 이루어졌지만 다 10년 주기론이었습니다. 어느 당이 잡으면 한 번, 2번, 10년 하고 바뀌고 뭐 이랬잖아요. 네. 근데 문재인 정권 때 유일하게 2번째 못하고 5년 만에 바뀌었어요. 그렇죠. 그게 왜 그랬습니까? 조국 사태 등으로 대표되는 바로 그 내로남불의 국민들이 진저리를 찾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네. 아니 윤석열 후보가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습니다 하면서 공정과 상식이 지배하는 대한민국이 돼야 됩니다. 그 한마디에 많은 사람들의 심금을 울리고 심지어 전통적인 국민의힘 지지자가 아닌 사람들도 거기에 호응을 해가지고 이 선거 연합이 만들어지고 이재명을 이기게 되는 거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5년 만에 정권 교체라고 하는 게 그런 식으로 만들어지는 겁니다. 근데 이재명에게 적용되는 잣대와 우리 스스로에게 적용되는 잣대가 다르다? 그건 진정한 보수의 모습이 아니죠. 그렇죠. 바로 이게 이제 보수는 도덕적 우월감, 우월성 이걸 이제 확보하고 있는 집단이에요. 자, 그렇기 때문에 늘 대한민국이 이렇게 전진하는 이유도 바로 거기에 있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문제는 이 보수가 스스로가 도덕적 우월성을 상실해 버리면 이거는 그 중도나 이런 분들이 보수를 지지하지 않죠. 그렇죠.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이번 선거에서 많은 국민들이 봤던 것이 자, 우리 잘못했어요. 그리고 우리가 고칠게요. 우리가 이 문제에 대해서 제가 앞장서서 고쳐내겠습니다. 라고 했던 한 대표에게 많은 분들이 힘을 실어준 겁니다. 그래, 너 한번 고쳐봐. 너는 고칠 수 있을 거야. 라고 했고 그리고 한 대표가 여기 몇 번 내려갔죠? 7번 내려갔습니다. 네. 이거 정말 쉽지 않은 일입니다. 거의 뭐 1박 2일 그다음에 뭐 7시간 행진 뭐 등등 이런 걸 네. 했는데 이게 제가 볼 때는 굉장한 진정성이 시민들에게 전달됐지 않느냐. 네. 저 사람 하는 거 보니까 그냥 쇼로 하는 것 같지는 않다. 대충 와서 여러분 뭐 안녕하세요 하고 뒤로 와갖고 그냥 빨려가자 이런 게 아니라 7시간 동안 주민들과 같이 걸으면서 인사하고 사진 찍고 그분들에게 저희는 꼭 하겠습니다라고 했던 것이 실제로 그 금정 구민들에게 저는 마음의 변화를 주지 않았던가. 그래? 우리가 보니까 너는 좀 할 것 같아. 저는 그런 전략이 이번에 좀 정확했지 않을까. 맞습니다. 이게 사실은 우리는 전략이라고 이야기하지만 전략이 아니라 진심이겠죠. 그렇죠. 네. 예, 진심이죠. 그래서 아니 그렇게 이제 당장 몸이 축나고 몸이 힘든데 그 단순히 어떤 술수를 위해서 그렇게 할 수는 없던 것이고, 그래서 참 그 진심이, 그러니까 저는 승인이 2가지라고 보는데 네. 하나는 그 차별화 노선에 대해서 우리 핵심 지지층들이 호응을 해주셨고, 2번째는 그 진심, 네. 선거운동에서 정말 진심이구나.
그리고 이 사람들은 절박하구나, 절실하구나 하는 점에서 서로 또 이제 마음과 마음이 통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저는 예. 거기서요 결정적인 그 민주당에 도움을 줬던 게 바로 김영배의 페이스북이에요. 그쵸. 예. 저는 이게 김영배의 페이스북이 저들이 얼마나 이중적인가, 얼마나 겉과 속이 다른가라는 것, 그리고 또 여기에 진심이 없는가라는 걸 아주 극명하게 보여준 게 바로 이 김영배의 페이스북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보시면 이번 선거가 결국 이제 전임 구청장께서 이제 뇌출혈로 돌아가셨잖아요. 예. 그러면서 이제 치러진 그 이제 보궐선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이 김영배는 거기 자기가 고향이라고 그러면서 전혀 이 선거 왜 치러진지 모르고 그냥 와서 막 사진도 올리고 한 거예요. 그러면서 그렇죠. 이 선거에 책임 있는 국민의힘이 책임져야 되는 거 아니야? 이거 보시면 알겠지만 알겠습니다. 보궐선거 원인 제공, 혈세 낭비 억수로 하게 만든 국민의힘 찍어줄 깁니까? 뭐 지가 또 부산 사람이라고 사투리를 저기 썼는데 그러니까요. 예. 저거 보고 이제 금정 구민들이 열이 확 도신 거예요. 아니 네가 지금 여기 뭐하러 왔노? 우리 선거 왜 하는지 모르나? 딱 그 한마디에 전국을 확 찔려버린 겁니다. 저는 거기서 야 니네들은 기본적으로 겉과 속이 다르대. 딱 이런 인식들이 그렇죠. 바로 아마 그겁니다. 저는 금정 구민들에게 너네들은 그냥 와서 그냥 대충 선거 운동하는 거고 저 한 대표는 보니까 진짜 진심인 것 같아. 네. 7시간 동안 저렇게 걸으면서 그냥 뭐 반팔을 하고 걸으면서 다 사진 찍고 하는 거 보면 저 사람은 한 번도 아니고 또 몇 번씩이나 내려왔다. 그렇죠. 저는 그런 어떤 진정성이 네. 아주 잘 전달된 게 아닌가 싶어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모처럼 만에 저희 당 분위기가 좋았고요. 근데 이제 이 남은 게 이렇습니다. 그 한동훈 대표가 오늘 그 최고위원회 모두 발언에서도 네. 그리고 어젯밤에 승리가 확정적이 됐을 때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도 그렇고 변화와 쇄신입니다. 네. 변화와 쇄신. 네. 키워드죠. 이게 변화와 쇄신이 키워드인데 이거는 변화와 쇄신은요. 간단히 얘기하면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생존을 위한 필수. 생존을 위해서 네. 필수입니다. 필수. 그리고 어제는 이제 페이스북에 그 글을 올렸고 오늘 이제 최고위원회 발언에서는요. 일부에서는 변화와 쇄신에 대해서 그렇게 하면은 오히려 지금 야당이 획책하고 있는 무슨 탄핵몰이라든가 이런 데 혹시라도 이용될 수 있지 않겠는가. 네. 뭐 이런 염려도 있지만 그렇게 생각 안 한다. 네. 오히려 이 길만이 네. 변화와 쇄신 이 길만이 저 야당 세력의 무도한 헌법 파괴 공작을 막아낼 수 있는 유일한 길이다. 네. 유일한 길이다. 네. 이게 바로 이제 일부 소위 이제 여의도에서 정치를 많이 해봤다는 분들이 자꾸 주장한 게 그거예요. 야, 당 대표가 이렇게 지금 대통령실하고 갈등 생겨 되겠냐? 네. 이러면 우리가 다 무너지는데. 근데요, 여러분 무너지는 거는 왜 무너지냐 하면 국민들의 뜻과 정치인들의 뜻이 다를 때 무너지는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네. 오히려 정말 더 확고하게 단단히 묻기 위해서는 그 어떤 공감대가 있어야 돼요. 네. 그거를 제공해 줘야 되는 것인데 왜냐 108명의 의원들이 예를 들어서 야 우리가 이제 똘똘 뭉치기 위해서는 명분을 줘야 되잖아요. 그렇죠. 명분이 뭡니까? 국민들이 요구하는 대로 뭔가 움직여내고 이루어내고 그러면 그게 명분이 되는 거죠. 맞습니다. 근데 그게 안 되면 야 겉으로는 그래야 똘똘 뭉쳐. 근데 뒤로 가서는 무슨 똘똘 뭉쳐 지금 국민들이 얼마나 지금 반발하고 있는데 이런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저는 한동훈 대표의 정치를 보면서 소위 이제 그 평론가들이나 또 일부 이제 그 정치인들이 참 정치 초보가 여의도 문법도 모르고 저런다고 하는데 서투르다. 저는요 이게 그동안의 여의도 정치는 국민들과 괴리가 되어 왔어요. 그렇죠. 국민들이 원하는 거 괴리가 되어 오면서 맨날 우리는 하나다. 건배, 으쌰, 파이팅 이런 것만 외쳐왔어요. 근데 지금 한동훈식 정치는 저는 다른 거라고 봅니다. 네. 국민의 어떤 뜻을 받드는 정치잖아요. 맞습니다. 그거는 뭐냐 국민들이 매를 때리시면 그 매를 때려야 돼요. 매를 맞아야 되는 것이고 아프다고 이야기를 해야 되는 네. 겁니다. 근데 아프다고 이야기를 하지 않는 정치가 오히려 잘못된 정치 아닌가요? 네. 저는 그 정치의 이번에 실험이 완벽하게 성공했다. 예. 자, 한번 이야기해 보시죠. 그동안 저렇게 가면 다 망한다, 선거 진다로 했던 분들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
그분들이 과연 그럼 이 선거 결과가 아주 이거는 뭐 돌발 선거인 거예요? 선거 조작인가요? 한번 이야기해 보십시오. 아니 이제 야당에서 금정구청장 후보 단일화되고 나서 이재명이 계속 강조했던 게 뭐죠? 이번 금정구청장 보궐선거는 지역 일꾼인 구청장을 뽑는 선거지만 네. 더 크게 보면은 제2의 심판이다. 윤석열 정권에 대한 두 번째 심판이다 그랬어요. 네. 그 얘기가 뭐냐? 총선 때 심판을 세게 했는데 바뀐 게 하나도 없더라. 네. 바뀐 게 하나도 없고 정신 차리는 게 하나도 없더라. 국민들 그 정도로 회초리를 때렸으면은 아픈 척이라도 하고 변화하는 신용이라도 하고 해야 되는데 일도 없더라. 그러니까 한 번 더 심판을 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 두 번째 심판, 제2의 심판론을 들고 나왔습니다. 네. 거기에 맞서서 한동훈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과 차별화되는 새로운 노선을 제시한 거예요. 여당 내 야당 노선이라고 표현해도 뭐 무방할 거라고 보여지는데, 그런데 압도적인 표 차이로 지난 총선 때보다 9% 더 많은 격차로 이쪽을 선택해 줬습니다. 그러면 이재명 씨에게 근데 최근에 각종 여론조사에서 대통령 지지율이 최저치를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그랬는데 왜 이재명의 한 번 더 심판하자에 손 들어주지 않고 이쪽에 손을 들어줬겠는가? 거기에 모든 답이 다 있다라고 봅니다. 바로 희망을 줬기 때문입니다. 희망이라는 걸 받기 때문에 국민들이 다시 지지를 모아주셨고 그리고 또 힘을 모아주신 거예요. 그거는 제가 볼 때는 다른 사람이라면 할 수 없었던 일이라고 봅니다. 그럼 우리가 뭐 분석을 해도 정확히 분석을 해야 돼요. 자, 그래서 오늘 한동훈 대표가 바로 이제 이 선거 이기면서 바로 아까 이지원님 이야기했던 변화와 쇄신을 내걸면서 세 가지 오늘 네. 이야기를 했습니다. 첫 번째로는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대통령실의 인적 쇄신이 반드시 그리고 시급하게 이루어져야 된다. 인적 쇄신은 꼭 어떤 잘못에 대한 대응하는 것이 아니라 좋은 정치와 민심을 위한 정치를 위해 필요할 때 과감하게 하는 것이다. 지금이 바로 그럴 때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둘째로는요. 김 여사가 대선 당시 약속한 대로 대외 활동을 중단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전에 아마 기억나실 겁니다. 각종 의혹이 있으니까 김건희 여사가 조용한 내조를 하겠다라고 했는데 그 뒤에 조용하지 않았죠. 계속 시끄러웠습니다. 셋째는요. 제기되는 의혹들에 대해서 솔직하게 설명드리고 의혹을 규명하기 위한 필요한 절차가 있다면 적극적으로 협조해야 한다. 이런 오늘 세 가지의 앞으로의 어떤 방향성, 요구사항을 내놨습니다. 아마 다음 주에 윤석열 대통령과의 어떤 독대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거기에 앞서서 우선 이 세 가지를 내놨는데, 자, 지원님, 이 세 네. 가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저는 이제 이렇게 봅니다. 그 김건희 여사를 향한 세 가지 중에 오늘 새롭게 나온 거는 뭐 마지막 거 부분이 아닌가 싶고요. 네. 앞에 두 가지는 이미 좀 입장을 밝혔는데 다시 한번 이거를 종합 정리를 해서 오늘 세 가지로 이렇게 얘기를 한 것인데, 대외 활동 자제. 이거는 네. 한동훈 대표의 요구가 아니라 김건희 여사의 대국민 약속입니다. 네. 예. 대국민 약속이에요. 그 우리가 기억을 더듬어 보면 대선 국면에서 서울의 소리 이명수와 6개월에 걸쳐서 50여 차례 통화하고 7시간 녹취록이 있다. 그리고 그거를 MBC에 갖다 줘서 틀게 만들고 난리가 났었습니다. 그때 뭐 우리 남편 바보란 이야기 하고 그랬죠. 예. 네. 그런데 그래서 그 성남 민심을 달래기 위해서 그때 김건희 여사가 까만 정장을 아래위로 입고 하얀 블라우스 이렇게 국민들 앞에 나서서 남편이 대통령이 되더라도 저는 아내의 역할에만 충실하겠다. 네. 사실상의 영부인 활동 포기 선언 같은 걸 했습니다. 맞아요. 그래서 제2부속실도 안 만든다고 그랬잖아요. 네, 그래도 제2부속실 필요 없다라고 했어요. 근데 막상 당선되고 용산 대통령실에 입성한 이후에는 조금씩 다른 모습이 나온 거 아닙니까? 네. 뭐 팬클럽으로 사진이 기자단보다도 팬클럽 쪽으로 먼저 찍은 사진이 흘러간다는 동가. 네. 뭐 대통령의 동선이 이 공식 개통보다도 딴 쪽으로 먼저 흘러간다든가 흘러나간다든가 뭐 이런 일부터 시작했고 여러 그 좀 고개가 갸우뚱해지는 이런 일들이 벌어지면서 제2부속실 설치 요구가 계속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니다
뭐 이런 식으로 해갖고 이게 상황이 커진 거죠. 그래서 대외 활동 자제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그건 한동훈 대표가 만들어서 요구하는 게 아니라 김 여사님께서 대선 때 전 국민에게 약속했던 거 그거 다시 지키자 하는 그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국민들이요 그렇게 쉽게 잊으시는 분들이 아니에요. 그 다 기억을 하고 있죠. 그리고 또 그 뒤로 만약에 김건희 여사가 좀 낮은 행보를 하고 또 여러 가지 어떤 국민들을 어떤 좀 이 소외되고 이런 것들 좀 다 보듬어 안았다면 국민들이 요구했을 겁니다. 아 이제 그만하면 됐으니까 그 좀 이제 좋은 일 하세요라고 이야기를 했을 거예요. 자, 근데 또 불구하고 그 뒤로 아까 이야기했던 뭐 사진 공개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다 공식적인 어떤 대통령실의 어떤 공식 라인이 아니라 소위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김건희 여사님의 오빠 이런 분들이 개입을 하면서 실제 사진이 이렇게 유출이 되고 했던 바로 이런 것 때문에 문제가 이제 점점 더 커졌던 그런 상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도 제가 뭐 이러면 직접 말씀은 안 드렸지만 이 빗대서 그런 식의 사진은 그다음에 개입하는 거 이거 큰일 날 수 있다. 라고 몇 차례 걸쳐서 이야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 오빠라는 분의 개입이 있어서 사실 걱정이 많이 했는데 결국 이번에 이 명태균 이 녹취록을 통해서 결국은 드러날 수밖에 없었어요. 그렇죠. 다 그게 그때 당시에 뭐 조짐들이 있었고 그거에 대해서 대통령실 내부의 일부 참모가 문제 제기를 했습니다. 근데 그 문제 제기를 했던 일부 참모가 바로 경질이 돼 버렸어요. 이제 그런 일이 있다 보니 이게 뭐 이제 그때부터는 그냥 뭐 승승장구죠. 내 활동을 방해했던 애들은 잘려나간다. 뭐 이런 거. 그다음에 그런 사람들 옆에서 지켜보는 참모들은 뭐라고 하겠어요. 자, 저기 태클 걸면 무조건 아웃이야. 라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게 이제 학습되다 보니까 이 문제가 점점 더 커져왔던 그런 측면이 있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제 바로 그런 것을 옹호해줬던 오히려 부추겨줬던 사람들. 그게 바로 인적 쇄신입니다. 그렇죠. 이 인적 쇄신이라는 게 뭐냐면 저희가 몇 번 그 예를 들었습니다만은 바로 이제 양정철, 박영선 그거 맞아요라고 했던 분들, 여사님 더 활동을 해야 됩니다. 사진 더 공개할게요. 했던 분들, 자 그거 안 됩니다라고 하는 사람을 자르는데 앞장섰던 분들, 자 이런 식의 대통령의 눈과 귀를 가리고 국민의 눈과 귀를 사람들을 이제 어쩌면 정리를 해야 된다는 그런 의미잖아요. 그렇죠. 자 거기에다가 이제 지금 대외 활동 중단의 의미. 자 그리고 아까 이야기했던 마지막의 문제입니다. 앞으로 필요한 절차 이건 좀 더 제가 이야기하겠지만 오늘 도이치모터스 이제 불기소했지 않습니까? 참 국민들 물론 뭐 따지고 들어가면 뭐 충분히 그럴 만하다라고 하겠지만 그러나 국민들의 눈높이에서 보면 이게 아니 그러면 이 본인이 대통령 부인은 명품백 받아도 되고 막 이 주가에는 연루되는데 나머지는 좀 뭐 이렇게 실형을 받는데 뭐 불기소된 게 되냐? 이런 부분에 대한 의문을 제기할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오늘 그 뭐 서울중앙지검의 불기소 처분은 이렇게 예상됐던 건데 한동훈 대표가 방금 전에요. 여기 그 문제에 대해서 입장을 내놨어요. 이것도 그렇습니까? 요 다음 주제죠. 다음 주제긴 한데 그래서 이제 국민들이 과연 납득할 수 있겠는가 하는 입장을 내놨는데 그 김건희 여사가요. 한동훈 대표가 세 번째 얘기한 게 앞으로 그 진상을 그 규명하는데 필요하다면 그런 조사에 협조를 해야 된다. 진상 규명에 협조를 해야 된다. 이게 세 번째 이제 요구 조건이었는데 그래서 제가 좀 기자들 전화도 많이 받았는데 그게 무슨 그 김건희 여사 이제 불기소 처분했으니까 특검을 하게 되면 특검에 뭐 소환 조사 받았을 때 그렇게 하라는 얘기냐? 뭐 너무 또 앞서가는 또 질문을 던지는데 그건 뭐 그렇게 특정한 형태를 염두에 두고 한동훈 대표가 막 얘기한 건 절대 아니고요. 어제 그제 우리 둘이 얘기한 거 있잖아요. 과거에 청와대 같았으면 이런 일이 벌어졌을 때 어떻게 처리를 했었을 것인가. 민정수석실에 뭐 검사 출신의 능력 있고 차분한 사람이 한 2명 이렇게 해서 여사님 언제 시간 내주십시오. 그리고 그 오실 때 핸드폰하고 수첩 일지 뭐 일기 뭐 이런 거 갖고 좀 와주십시오. 해가지고 명태균 씨랑 있었던 일들에 대해서 쭉 다 확인을 하고 조사를 해서 다 이게 정리를 해놓습니다. 그래야 이거를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그걸 뭐 나름대로 뭐 작전이랄까 전략이라는 게 나오는 거 아닙니까? 근데 답이 나오죠. 지금은 그렇지도 않은 상태 같아요. 그렇지도 않은 상태에서
대부분의 참모들은 뭘 하나도 몰라요. 네, 몰라요. 대통령 부부와 명태균 씨 사이에 과거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몰라요. 오히려 이렇게 무슨 어디서 막 인터넷 매체에서 보도 나면 이게 진짜 있었을까 없었을까? 아니 대통령실 참모들이 그러면 뭐 대응이 되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이런 거죠. 이 의뢰인요 자기 변호사한테 있었던 일에 대해서 아무것도 설명 안 해주고 나 방어 좀 해달라. 그럼 방어가 됩니까? 아무것도 안 되죠. 네.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라도 대통령실 자체의 진상조사 같은 게 필요할 수도 있을 수 있다. 그런 얘기를 어제 이제 저희들이 했는데 뭐 지금이라도 그런 건 필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네. 네. 바로 그런 부분들이에요. 지금 뭐 명태균 뭐 이야기 등등해서 많이 나오는데 뭐 그런 부분에 대한 정확한 사실관계 규명이 일단 필요하다는 것이고요. 자, 아까 우리가 좀 전에 그 이야기 했었는데 이제 이야기를 좀 더 진전시켜 보면 바로 이제 여론조사에 대한 문제입니다. 이게 네. 명태균 뭐 문제하고 다시 연결되는데 오늘 박정훈 의원이 네. 법안 하나를 발의했습니다. 바로 명태균 방지법입니다. 즉 명태균 방지법이라는 거를 만들어서 오늘 발의를 했는데 이게요. 명태균이 활동할 수 있었던 가장 중요한 게 바로 이 여론조사라는 무기였잖아요. 그렇죠. 마사지라고 그러죠. 네. 수치 일부를 좀 이렇게 마사지해서 좋은 결과를 나오게끔 하는.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마사지를 하는 업체들이 그 다음에 대해서 계속 생존을 해요. 이름만 바꿔서. 자, 그러니까 이런 부정 여론을 조사할 시에는 영구 퇴출해야 되고 네. 또 그거 가입한 사람은 이 여론조사 기관을 아예 할 수 없도록 하는. 그렇죠. 이제 그런 법안들을 오늘 낸 거 아니겠습니까? 예. 더 강화시킨 거죠. 네. 그러니까 퇴출 요건을 더 강화를 시킨 건데, 근데 저거는 이제 시작에 불과합니다. 네. 저게 이제 명태균 방지법의 1탄이고요. 2탄, 3탄 계속해서 나갈 것이고, 그래서 저도 오늘 이제 우리 홍영님 원장에게 또 연락해서 뭐 여러 가지 그 필요한 조치들이 뭐가 있는지도 한번 좀 고민 좀 해달라. 네. 그리고 뭐 또 정리 좀 해달라. 이런 요청도 해놨는데 좀 해야 될 게 많아요. 그래서 앞으로는 여론조사 갖고 장난치는 것들 있잖아요. 네네. 이건 정말 뿌리 뽑아야 되는데 여러분들 요번에 보세요. 감독님 그 여론조사 꽃 김어준이 그 부산 금정구 마지막 여론조사한 거 그거 찾아서 한번 보여주십시오. 아, 이게 정말 제가 이번에 내론 보시면 알겠지만 네. 마지막 여론조사가 보면 다 지는 걸로 나왔어요. 아니 김어준 조사에서 3점 몇 % 지는 걸로 나왔다니까요. 네.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일부 여론조사들이 금정구 선거를 보면 다 네. 뒤지는 걸로 그렇게 나왔어요. 예. 그러니까 이게 이제 그렇게 되면 어떤 결과가 나타나냐면 기본적으로 이제 선거운동을 하는 분들이 힘이 빠집니다. 네. 그러니까 선거운동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동력이 상실돼요. 이제 그걸 노리는 거거든요. 그리고 또 사람들이 1등을 쫓아가는 그런 심리가 있어요. 그렇죠. 그걸 이제 이용을 하는 거거든요. 그거 바로 그겁니다. 네, 바로 그런 것들을 명태균이가 잘했기 때문에 이제 뭐 선거 컨설턴트다 이야기를 하는데 근데 여론조사 이 꽃이라는 데가요. 바로 그 온상입니다. 예. 이 지난 총선에서 전체 언론사, 전체 여론조사 기관들이 했던 여론조사 중에서 절반을 어디가 했냐? 꽃이었어요. 예. 그 절반은 260번인가 제가 알기로 아마 했을 겁니다. 그러면 이거를 하면서 뭐 어떻게 하느냐? 계속해요. 계속 어떤 당연히 아마 아실 겁니다. 특히 부산 지역에 보면 이 여론조사 꽃이 그때 뭐 김희정 의원 지역 같은 경우는 진보당이 막 1등하고 막 그랬어요. 오, 맞아요. 뭐 그런 조사 나온 거 기억나시죠? 아, 기억납니다. 그때 주진우도 막 떨어지고 그랬어요. 예. 그 조사에 따르면 주진우 의원도 뭐 다 낙선하고 김희정도 낙선하고 뭐 엄청 작살나는 걸로 나왔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막 봐라 막 이게 퍼나르고 막 SNS에 우리 1등한다 막 퍼나랐어요. 근데 결과 어떻게 됐어요? 이긴 거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요. 저게 이제 근데 김어준 거기서 거의 선거 직전에 뭐 그 여론조사대 해서 한 네. 거예요. 근데 이미 그때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그 저희 당의 그 세 번째 조사에서 조금 오차 범위 내에서 뒤집힌 게 일주일 전인데 네. 그 이후로 그냥 막판 민주당이 52에 국민의힘이 37이네요. 아, 그렇죠. 예, 그런 건데 그거는 이제 정당 지지도고요. 예, 그거 한번 쭉 찾아보도록 하시고 얘기 계속 이어나가면은 예, 그랬던 거죠. 근데 막상 그 3% 지는 걸로 저 김어준 여론조사에서는 나왔는데 네. 몇 퍼센트 이겼어요? 22%인 거 아니에요? 맞아요. 그러니까 그 오차가 얼마예요? 25%. 네. 이게 여론조사입니까? 뭡니까? 여론조작이지 이게 어떻게 여론조사예요? 앞으로요. 여론 그 범위 있잖아요. 그거 한 10%? 뭐 네. 그 이상 벗어나면 그 업체 그냥 문 닫게 하는 이런 글쎄요. 네, 이 결과 나오면. 그런데 저 김어준 저기 말고요. 또 한 군데 더 있어요. 네.
근데 그게 음. 뭐 팩트가 확인됐으니까 뭐 에브리 뭐 뉴스인가 뭐 어디서 네. 뭐 해서 했는데 음. 이게 자통당 계열이에요. 자통당이요? 예, 자통당 계열에서 오. 뭐 의뢰를 해서 뭐 조사한 게 또 있어요. 네. 예. 근데 거기서도 예, 금정에서 지는 걸로 나왔어요. 네, 네. 예, 참 재밌죠. 야, 그러면 20% 이상 차이 나는 여론조사 그 기관은 문 닫아야 되는 거 아닌가요? 기본적으로? 전 그래야 이게 된다고 뭐 봐요.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이게? 그럼 누가 믿겠습니까 앞으로 그 여론사? 아니면 선관위에서 여론조사 조사하는 기관을 만들어 갖고 이런 거는 데이터를 다 해갖고 제대로 했는지를 한번 조사를 해서 뭔가 처벌을 하든지 뭐 그런 식으로 해야지만 겁나서 안 하지. 그렇죠. 지금 아무런 제재가 없으니까 그냥 막 하고 아니면 말고 시기야 그냥 아니면 말고 막 하고 그냥 끝입니다. 이런 식으로 연산하면 앞으로 있을 지방선거나 이 대선에서 굉장히 아마 중요한 영향을 미칠 거예요. 자, 그렇다면 저는 이번에 이 문제를 좀 공론화해야 될 겁니다. 여론조사 기관들이 기본적으로 이 조사의 정확도가 떨어지는 거 이런 것에 대해서는 분명히 페널티를 줘야 된다. 네, 그래야 됩니다. 그래서 문을 닫게 만들든지 다시는 못하게 한다든지 그래 좀 더 옥석을 가려야 된다. 그래야 함부로 안 할 겁니다. 네. 예? 그런 저는 조치가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